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성인세상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이제 들어서는 그 시대의 유럽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4, 15세기 기독교의 몰락과 기독교의 몰락과 기후에 의해 영향받는 경제 정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의 등장과 기독교의 절망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직접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아니고 왜 미국이 미국이 왜 가자 지구를 직접 개발하겠다는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하여튼간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문제, 또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갈등, 또 이슬람의 어떤 종교 갈등.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도 많이 펼치기도 했지만은 또 여러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정말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또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유럽과 중동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몇 주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 자, 유럽의 카톨릭은 이제 십자군을 징집을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실패했죠? 네, 순수한 어떤 종교적인 사명감으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뭐 권력과 그 다음에 점령한 지역에서의 상권,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카톨릭 교회 지도부와 또 당시 왕들 사이의 어떤 이권 다툼 같은 것들이 또 많이 혼재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 참 민망할 정도로 이권 전쟁이었다. 성전을 빙자한 이권 전쟁이었다라고 좀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쟁의 목적성이 희미해지고 나니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겠죠. 그러니 작전의 실패도 많아지고 결국은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14세기에 이르러서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말쯤 돼서 동로마와 불가리아, 세르비아를 초토화시키면서 발칸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발칸반도가 나오죠. 발칸반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발칸반도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났고. 왜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1443년에
마침내 기독교의 한 축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어디에 위치했죠? 예, 터키에 위치했죠. 예.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성공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다면은 오늘날 터키에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고 이것은 이슬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처절한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독교의 암울한 시기를 빗대서 러시아 정교회는 작금의 상황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오늘날 터키는 이슬람 세계에 편입이 된 것이죠. 네. 사실은 바울 사도도 많이 선교 여행도 가고 그랬던 지역인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네.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하는 성지순례 그 여행 프로그램에 트루키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14세기 말에는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큰 이슈가 또 있었다. 기독교의 몰락, 오스만 제국의 등장. 자, 두 번째 이슈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 이것도 또 이제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은 동부에는 눈폭풍, 서부에는 재앙적 산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는 캘리포니아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폭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내일 모레까지 아주 또 엄청난 폭우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적 자연재해가 닥치면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단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는 현상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15세기에 들어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을 한 해 만에 지금 말이 많죠. 후지산 폭발하면 일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 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15세기에 들어서도 초기에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어떤 교류가 지장을 받게 되고 식량과 여러 가지 물자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제 자원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 자원 확보를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곧 세상이 긴장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긴장 관계는 뭡니까? 곧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배경에는 명분상의 배경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에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죠. 왜요? 이 우크라이나 국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유럽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서구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만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경선을 밀어버리려고 좀 더 유럽 쪽으로 밀어버리려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제 무력 개입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이면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문제도 얽혀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넓은 평원에서 나는 많은 양의 곡물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곡물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엄청난 양을 생산합니다. 이거 뭐야? 먹거리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고 이 지역을 그래서 러시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세계 곡물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이 더욱더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힘듭니다만 세계적인 유럽에서도 막 물난리가 나고 막 이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럼 또 세계가 경제가 불안해지면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해지고 더욱더 지역 간의 긴장 관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세계 상위 10%의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을 낀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저택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저택들이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 이런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던 저택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니 보험사 지금 캘리포니아 보험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파산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부자 동네가 기피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 잿더미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돼서 네, 다시 개발은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동네의 집값이 폭락합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릴 집도 없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미국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기후 역사는 계속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대자연의 섭리와 순환과 역사의 그 흐름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튼 자, 오늘은 이렇게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상황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과 유럽의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이것을 또 오늘날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